안녕하세요, 한주입니다. 저는 미래의 책방 주인을 꿈꾸고 있고요. 저의 좀 개성 있는 북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책을 열심히 찾고 있는 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짧게나마 제 채널이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영상은 한 주에 한 개씩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주 영상은 고정적으로 전달에 읽었던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런 영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도 할 수 있는 컨텐츠인 것 같아서 요거는 첫 번째 주에 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도 약간의 커리큘럼을 제가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약간 인터넷 서점에 같이 접속을 해서 아이쇼핑도 하고 그 달에 뭐 베스트셀러가 뭔지 신간 도서가 뭔지도 같이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고, 세 번째 주에는 약간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컨텐츠이긴 한데, 저는 독서를 이렇게 단순히 눈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을 때 분위기, 장소, 시간, 뭐 나의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책의 감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책을 선정을 해서 그 책의 감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짝꿍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짝꿍을 매칭시켜보는 그런 콘텐츠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같이 정말 책도 읽는 영상, 사실은 라이브를 해가지고 같이 읽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제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 라이브 욕심은 조금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저의 공간에서 저랑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책을 읽는 무편집 영상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되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일상 브이로그랑은 다르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채널을 개설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제 저도 책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제가 이과를 나왔고 또 화학공학과를 나왔고 좀 문과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봐보시고, 또 책을 이미 너무 사랑하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은 저한테 또 좋은 소스도 공유를 해주시면서 저도 좋은 소스를 찾아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첫 번째 주 영상인, 고정적으로 업로드가 될 영상인 전달 책 리뷰, 이거 6월이 되겠죠? 6월 달에 읽었던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권의 책을 좀 한꺼번에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고를 때 좀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책을 고르는, 그렇게 해야지 좀 독서도 질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으려고 한번 제가 읽었던 책을 리뷰를 해보니까 시작한 책 대비 완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여튼 저는 6월 달에 총 6권의 책을 읽었고요. 소설 2권, 자기계발서 2권, 에세이 1권, 서평집 1권,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책은 이스라 작가님의 너는 다시 태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입니다. 요거는 이스라 작가님의 굉장히 유명한 연재물이죠. 일간 이스라에서 책 이야기에 대한 것만 발췌해서 꾸려낸 서평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서평문이라고 하지 않고 왜 책 이야기라고 하냐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서평의 그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내가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 그리고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뭐 감상? 이렇게 좀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스라 작가님의 서평에는 이런 기존의 레이아웃이 아니라 정말 에세이 형식으로 쓴 책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대화체도 등장을 하고요. 뭐 1인칭으로 해서 자기만의 서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서평인 듯 서평 아닌 그런 서평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얇은데 총 20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어떠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어떠한 책을 읽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책과 관련된 에피소드와 함께 나의 그 책을 봤을 때의 감상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부담 없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책을 읽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도 읽히고 또 그 이스라 작가님이 글을 정말 잘 쓰세요. 이 이스라 작가님의 글을 정말 센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그 단어가 나와야 될 자리에 그 단어를 딱딱딱딱 써주시고 또 제가 이스라 작가님을 좋아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더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 구성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에세이 형식이어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 작가님이 글을 또 잘 쓰셔서 또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두께도 얇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그 이스라 작가님의 그런 유려한 말솜씨로 그 20권의 책들을 정말 재미있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슨 책을 읽을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독서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이스라 작가님을 젊은 여성이 성공한 사례의 인터뷰집에서 좀 많이 뵀거든요. 왜 그렇게 성공하신 작가가 됐는지도 알겠고 정말 이름값 하는 작가다. 정말 글을 잘 쓰는 작가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글들도 굉장히 좋지만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 작가님이 시작하는 글로 이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나로는 안 될 것 같을 때마다 책을 읽는다. 엄청 자주 읽는다는 얘기다. 그러고 나면 나는 미세하게 새로워진다. 긴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처럼, 현미경에 처음 눈을 댔을 때처럼,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처럼 나는 사랑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매일 조금씩 다시 태어난다.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것이다. 정말 저도 좀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좀 제가 힐링이 필요할 때 독서를 더 즐기는 편이거든요. 책에 의존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 책은 무조건 재미있겠구나. 그리고 첫 에피소드부터 정말 아기자기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스라 작가님의 팬이 됐습니다. 이 책은 제가 6월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책도 요만하거든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스라 작가님의 글을 조금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 작가님의 에세이인 심신단련을 읽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어가지고 반납 연장을 해서 제가 좀 책을 들면서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인기가 많은 책이다 보니까 예약자들이 많아서 연장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에 사진을 띄워 놓겠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두 번째 책, 이스라 작가님의 심신단련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신단련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거죠. 이 책도 일간 이스라에서 이스라 작가님의 조금 마음가짐이라던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던가 우정 얘기나 사랑 얘기나 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해서 만든 에세이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요. 특히 이슬아 작가님이 작가계에서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시는 작가로 유명해요. 정말 꾸준히 운동도 계속 하시고 채식주의도 하시고 정말 부지런하게 글도 쓰시고, 그래서 이번에 그 책도 신간을 내셨었죠. 부지런한 사랑이라는 그런 책도 내셨는데 정말 그런 사람의 에세이답게 그 에세이를 읽고 정말 제 나태하진 않지만 나태한 삶을 반성하게 됐고요. 또 배울 점도 많아서 마스킹 테이프도 막 덕지덕지 붙여가면서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총 5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집과 몸과 마음이라고 해서 약간 이슬아 작가님이 집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 재산에 대한 얘기죠. 재산을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불려가면서 나의 정신과 나의 몸과 나의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듬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반복과 연결이라고 해서 이슬아 작가님의 사랑, 하마라고 표현을 애칭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마님과의 사랑도 있고, 키우시는 동물과의 사랑도 있고, 또 이제 세상과의 사랑을 위해서 채식주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우정과 요령이라고 해서 이슬아 작가님의 우정, 친구 관계에 관련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게, 저는 친구들하고 맨날 연락을 하지는 않아요. 좀 핸드폰을 자주 놓고 있는 성격이라서 맨날 연락을 하지 않지만 가끔씩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런 타입인데, 이슬아 작가님도 좀 그런 편이신가 봐요. 그 이슬아 작가님이 이 폴란드 시인 심부르크스카의 한 시를 인용을 해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다른 누군가와 더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안도를 느낀다. 그것은 사랑이 가져다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소중한 것이다. 나는 창문과 대문을 서성이며 그들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마치 해시계처럼 무한한 인내심으로 항상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한다. 사랑이 결코 이해 못하는 것을 언제나 관대하게 용서한다. 사랑이 결코 용서 못하는 것을. 그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 성공적이다. 음악회에 가도 끝까지 집중할 수 있고, 대성당을 구경할 때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다. 주위의 모든 풍경도 또렷하게 잘 보인다. 만일 내가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 서정적이지도 수사적이지도 않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지평선, 실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그들의 덕택이다. 요 시에서 정말 그 사랑과 우정, 사랑과 다른 우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나타난 것 같아서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에는 일과 돈이라고 해서 이슬아 작가님이 지금 해엄 출판사의 사장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좀 이슬아 작가님이 일상과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사실은 워라밸을 그렇게 좀 잘 지키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조금 더 많이 성공시킬까, 그냥 성공도 아니고 더 많이 성공시킬까 계속 고민하고, 집에서도 와서 퇴근 후에서도 고민하고, 그래서 불면증도 많이 생기고, 또 자기계발이라고 한답시고 해도 나에 대한 자기계발이 아니라 회사 일을 잘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자기계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슬아 작가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안 하는 게 점점 늘어난다.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들 말이다. 정신 차려보니 담배를 안 산 지 한 달이 넘었고 술도 한 잔 이상은 안 마시게 되었다.
친구 중 한 명인 양과 오랜만에 카톡을 주고받았다. 나의 단조롭고 별일 없는 일상을 전하며 말했다. 나는 갈수록 지루한 사람이 되고 있어. 그러자 양이 대답했다. 유량하는 삶이구나 친구야. 맨날 집에만 있는데 웬 유량이라고 묻자 몸이 한 곳에 있어도 인생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법이라고 양은 말했다.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시고 결국에는 글을 쓰는 일이 그리고 이런 책을 위한 일들이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제일 잘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는 건 결코 희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도 조금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내 삶이 많이 나태해진 것 같다. 그래서 나를 다잡아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한데 자기계발서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 이슬아 작가님의 심신단련이라는 에세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 읽으시면 정말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책은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또 좋아하는 책 컨텐츠 중에 하나인 그 김미경 선생님의 북드라마에서 소개된 책이에요. 이 책만 먼저 소개가 됐었는데 이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랑 요거의 짝꿍으로 나는 저녁마다 삶의 방향을 잡는다. 요 두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계발을 한답시고 회사를 위한 자기계발을 정말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 프로젝트 성공법, 아니면 시간관리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책은 너무 좀 가볍고 너무 단촐한 책이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문제집을 사면 문제집이 이렇게 뒤에 줄 있고 그 맨 앞에 보면 시험 보기 전에 빨리 읽으라고 간단하게 개념 정리만 되어져 있는 그런 부록 있잖아요. 그런 부록 같은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인터넷 서점 가면은 목차를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 목차를 보시고 그 목차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라 함은 어떤 저자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이제 독자로부터 조금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라던가 아니면 에피소드라던가 이런 예시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싹 다 빠지고 그냥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아침에 하고 있는 루틴과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어떤 부분을 추가시키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체크해 보시는 용도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이런 아침이나 저녁 루틴뿐만 아니라 조금 리더십이라던가 성공하는 자의 태도라던가 명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책보다는 정말 그런 리더십이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너십 관련돼서는 이 네이비실의 승리의 기술을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진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요거 추천드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전쟁이랑 블랙 저널 요거 두 권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전쟁은 제가 시간 관리하는데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방법론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설 두 권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은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책의 구성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소설의 느낌이 아니라 3명의 인물이 나오고 그 3명의 각각의 배경이 나오고 이 3명의 에피소드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다가 점점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이야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많이 헷갈리고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중간에 포기했다가 다시 읽고 이 책이 주는 감동이 있구나 라고 느꼈던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완독하고 나서 책을 덮었을 때 정말 약간 여기 가슴이 알랑알랑한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요즘에 엄청 자극적인 사랑 소재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소재 속에서 이렇게 정말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보니까 정말 이 설레는 그런 느낌? 그런 좀 마음이 오글오글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소설의 내용은 책 사랑의 역사라는, 그러니까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사이에 두고서 세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서술이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은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 여자와 낳은 자기도 모르는 자식을 알게 돼서 그 아들을 이제 멀찌감치해서 사랑하는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죽음을 앞둔 노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여였는데 그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엄마를 보고 있는 딸이 등장을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책 사랑의 역사에 저자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혀요. 각각의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읽히는데, 저는 더 반전이었던 거는 이제 세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가 점점 그 미스테리가 뒤쪽으로 가면서 풀리거든요. 근데 그 미스테리가 정말 우와하게 만드는 그런 반전이 있고, 또 특히 이 책의 그 레이아웃이라 할까요? 책의 레이아웃을 마지막 이제 반전이 풀릴 때 그 한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여백을 다 두고 요 한쪽을 보고 다음 넘기면 그 다른 인물에 대한 또 내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풀어가면 갈수록 한 장 한 장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이 더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의 편집자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런 구성 때문에 이 책의 마지막 감동이 더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여름보다는 약간 봄, 가을에 서늘할 때, 마음이 서늘서늘할 때, 그럴 때 읽는 걸 더 추천드리고는 싶은데, 좀 잔잔하고 뭉클하고 애잔한 사랑 이야기를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사랑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6월달에 읽은 책 중에서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대망의 마지막 책은, 그리고 이번 달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정말 제일 재미있게 읽은 책인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이 책은 마션 아시죠? 영화로도 제작이 된 책인데 그 마션의 작가인 앤디 위어가 낸 신작입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저는 SF 소설을 좋아하긴 해요. 과학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태세창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SF 소설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SF 소설 플러스 이런 감동 포인트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 재미있는 과학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종명이한테 우리 영화 E.T.를 봐야 된다. 외계인과의 우정을 우리가 또 느껴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그 우주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한 생명체가 나타나요. 근데 그 생명체가 태양열을 뺏는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열이 작아지면서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점점 이제 지구가 결국에는 멸망으로까지 이르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를 없애고자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요. 그 프로젝트 멤버로서 라일랜드 그레이스라는 중학교 과학 교사가, 원래는 과학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약간 생물학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퇴출 아닌 퇴출을 당하고 나서 중학교 교사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중학교 교사로 있던 사람
쓴 논문을 보고 이 프로젝트의 수장인 스트라트라는 여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체가 있으니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결국에 이제 주인공이 생명체가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떤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멤버가 되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생명체를 없애는 프로젝트를 맡으러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이 소설의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주인공이 기억상실에 걸린 채로 우주선에서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기억을 하나하나 되찾는데 그 되찾는 기억이 다음 에피소드의 떡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피면 정말 멈출 수가 없는 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떡밥이 되고 그 떡밥이 결국에 그 다음 위기나 다음 에피소드의 중심이 되는,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특히 우주에서 있으면서 외계인이 로키라는 외계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로키가 뭐 한국말이래. 그냥 그 인간 언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둘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 로키라는 거를 이제 로키의 말을 글로 옮겼을 때 그런 말투나 아니면 로키의 행동들이 정말 귀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키와 주인공의 그런 우정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이 로키랑 주인공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계속 그 위기를 헤쳐나가고, 그 헤쳐나가는 묘미도 굉장히 재밌는데, 아, 이제 다 끝났겠구나 싶은데 또 위기가 또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그 위기로 인해서 이제 로키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로키를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제가 이렇게 깊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정말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소개로 인해서 그런 재미가 더 반감될까봐 좀 말을 계속 아끼게 되는데, 그냥 SF 소설 좋아하시고 우정 얘기 따뜻한 우정 얘기 좋아하시고 하면 그냥 진짜 그냥 재밌는 소설 읽고 싶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딱 읽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그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검색했는데 리뷰가 별점이 10점이네요. 테드창 소설이 8.34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10점 만점이면 정말 그냥 SF 소설을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 때문에 10점 만점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좋은 게 이 책이 이제 영화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영화도 저는 무조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로키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강추드리는 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달에 책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뭐 스크립트를 따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책에 대한 정보만 한 채로 제 감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어수선한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이런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책이 좋았던 거, 감동적이었던 거, 이런 거 드려봤는데, 다른 좋은 책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책 중에서도 또 좋았던 다른 포인트가 있으시면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는 좋은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책에 대한 한 주의 책 이야기 첫 번째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안녕.